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씩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저기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개선되고 좋아지는 이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저기 EV 볼륨주에서 이제 1월 달에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1월 달에 전 세계 전기차 그 판매 대수가 68%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8%면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지고대로 믿을 건 안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중국이 100% 이상 성장한 이제 그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3년 1월 달에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되게 창궐했던 시기였습니다. 작년 1월이.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중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되게 이제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랄까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 좀 있어서 이제 수치가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1월달 수치를 보면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차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 쪽 특히 이제 GM 쪽에 이제 신차 모델들 이제 이코녹스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속속 나올 예정으로 있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좀 고마울 만한 사항은 이제 일단 1월 달, 2월 달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치고 이제 그 많이 좀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바닥에서 좀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2차 전지 주가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좀 근본적인 원인은 뭘로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아, 네. 작년 이제 12월 28일 날 이제 금감원에서 저를 이제 대놓고 저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이제 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각종 악성 루머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그 공매도 쪽 카르텔 쪽 애들이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이제 믿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히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8대 종목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매도 공격들이 되게 극심하게 벌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2차 전지 주가가 1월 달 내내 좀 안 좋았고 그 여파가 이제 시장 전체에 좀 하락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일까지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게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거래소 방문하셔갖고 이제 증시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라든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금투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문제 같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제 개혁 의지를 이제 밝히셨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관련돼서 저기 그 뭐죠 그 한국 이제 밸류 밸류. 예, 밸류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이제 좀 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승하는 좀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조금씩 좀 회복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주막 아편식으로 3월 13일 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이제 직접 주재하시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 자리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정의연 대표께서 개인 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석하게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현 정부의 이제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되면
주가는 좀 우리도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상승률이 뒤처졌던 부분이 좀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축소되고 전환 속도가 좀 늦춰질 것이라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이제 제조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1월달 68%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별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나와서 보면 중국은 이제 워낙 좀 빠른 속도로 성장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에서 이제 전기차 전환율이 30%를 이제 넘어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좀 유럽도 지금 한 2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전환율이.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겠나. 아까 이제 하셨던 이제 독일이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보조금 규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기사가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EV 볼륨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올 1월달에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도 대략 뭐 20%에서 30% 정도의 지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유럽에서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받았었던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벤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 한국의 몰지각한 지식인들 이제 전문가 같지도 않는 쓰레기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도 좀 그런 비슷한 소리를 사실 좀 했었고 뭐 기자들은 뭐 옛날부터 기레기니까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중국의 값싼 LFP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레토릭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벤츠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는 CATL 배터리는 LFP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CATL의 NCM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CATL의 NCM 배터리가 한국 K 배터리의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현재 배터리보다 한 2, 3년 정도 이제 좀 처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저급한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벤츠는 사실은 최고급 전기차, 최고급 자동차에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전형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최고급 전기차에 후진 배터리를 쓰니까 네. 그 차가 후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2022년 7월 달에 이제 3프로 TV에 2천만 원 주고 이제 출연한 네. 조회수가 지금 110만이 넘어갔는데 그 방송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장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2022년에 벤츠 EQS 모델이라는 이제 1억 8천만 원, 9천만 원 하는 짜리 차가 있는데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CATL에 이제 질 떨어지는 이제 질 낮은 배터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되게 좀 반응이 안 좋은데 이거는 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그 벤츠 EQS 그러니까 CATL에 NCM 배터리가 들어간 벤츠 EQS 모델이 되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잘 안 팔리니까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당 4천만 원을 할인해서 팔았거든요. 네. 와. 벤츠는 원래 할인 잘 안 해줍니다. 이제 럭셔리는 이제 샤넬은 할인해 주지 않거든요. 네. 명품이라는 건 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명품인데 자동차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가 무려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할인해 준 거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제 이게 차가 안 팔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벤츠의 명성에 똥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벤츠가 아니고 짱츠다. 이제 짱깨 플러스 벤츠여갖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벤츠가 올해 발표한 게 뭐냐면은 그 CATL 배터리 써가지고 만들었다가 계피 보고 차는 몇 대 팔지도 못하고 적재는 누적되고 그러면서 이제 벤츠의 명성에 지금 심각한 오명을 남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전략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이제 CATL하고 손절하고
다시금 계획을 짜서 이제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EQS나 EQE, EQA, EQB 같은 이제 EQ 시리즈 그 이제 브랜드는 다 버려버리고 네. 지금부터 다시 이제 원점에서 이제 새 출발해서 원점에서 새 출발해서 전기차가 나오려고 하면 5년이 걸립니다. 아. 5년 뒤에 다시 전기차 시장에 이제 재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아마 5년 뒤에 나오는 벤츠는 당연히 이제 과거의 전철을 교훈 삼아서 중국 CATL의 저급한 배터리 안 쓰고 K 배터리 훌륭한 K 배터리를 쓰게 될 거거든요. 네.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작년에 이제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졌던 게 올해는 이제 떨어지고 그 자리를 이제 한국 배터리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발표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4년 1월부터 보조금 제도가 이제 살 때 바로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전기차 보급이 이제 열리는 원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히 GM 쪽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은 차량들이 발려갈 것 같고, 그 GM하고 관련된 이 밸류체인들은 또 다 이제 LG라든지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좀 주가가 좀 언제부터 좀 의미 있게 예. 그리고 좀 심리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너무 시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는 최소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3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적정한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이제 거래되고 있는 물건을 사는 행위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이제 3,000원에 거래가 될 때 네. 3,000원에 거래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편견과 오해가 있어서 만 원짜리가 불과 3,000원에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그래서 3,000원에 그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그 편견과 오해가 해소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편견과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편견과 오해가 더 깊어지면은 3,000원짜리가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계기로 해서 그 편견과 오해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 무렵이 될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될 텐데, 그 무렵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만 3년 안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오더라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3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제 워렌 버핏께서 말씀하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은 사실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다녀서 3년은 좀 기다려보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3년 갖고 가시면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제 말대로 안 오른다고 해서 물론 제가 이제 돈을 물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책에 적어놨던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해를 보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울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기에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저 PBR, 뭐 현대기아차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예. 오는 게 뭐 투자의 기회 비용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일단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이제 투기의 기회 비용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이제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기는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는 행위고, 네. 투자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일 때 사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딱 구분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가 옳고 투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투기적인 접근인데, 투기적인 접근으로 해서 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좀 그랄까 요건 관련해서는 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누세요. 네. 나눠서 하나는 투자 계좌를 갖고 계시고 하나는 투기 계좌를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뭐 7대3을 하든 8대1을 하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억을 갖고 이제 총 주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는 이제 투자 계좌에 넣어서 거기는 사놓고 3년 그냥 들고 가는 거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투기 계좌로 넣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이제 2차전지보다는 저 PBR이나 그다음에 AI 반도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더 받고 있고 좀 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이 패션이니까 얘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쫓아가서 그걸 사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 나면 팔고 그다음에 2차 전지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네. 문제는 그게 해보시면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기업을 믿고 이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을 거고요. 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잘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저기 펀드 매니저 쪽에서는 이제 그걸 매삭기라고 해요. 그 투기 네. 예, 눈치를 잘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제 일본 말인데 그래서 이제 눈치를 딱 보고 짱을 쫙 보고 아이고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런 능력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같이 있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전혀 이제 투자하고 투기는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투기는 나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매삭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투기적 관점에서 말씀은 잘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PBR은 말이 안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BR은 진짜 쓰레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도 대개는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PBR이 움직일 때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테마로 접근해서 이제 치고 빠지는 형태로 이제 당연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I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다 10계급품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제가 모르겠고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움직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10계급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제 계급품이라고 해서 10계급품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니까 다만 이제 10계급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래 갖고 가면 갈수록 손해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내가 주식을 사서 이제 빠지게 됐을 때 그러면은 더 싸진 거니까 더 사면 되지만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내가 샀는데 빠지면 그거는 내 판단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PBR이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뭐 AI 반도체, 특히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한국의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제 계급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접근하셔도 투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 내가 이제 상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하겠다 하는 이제 손절 라인을 꼭 정해놓고 그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투기적 관점으로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지면 그러면은 갑자기 투자자로 변모하고 거기다가 물타기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염없이 이제 반토막는 네. 예, 반토막이 났다가 4분의 1토막 났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좀 피하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그거는 절대 이제 금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로 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거는 저기 빠떼야 씨 말 들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3,000원 거래되는 게 분명해 해서 3,000원 샀어요. 근데 이제 2,000원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사야죠. 더 살 돈이 없으면은 버텨야죠. 네. 근데 이제 3,000원에 샀는데 2,000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좀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빠떼 아저씨가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의심하고 그래서 불안해서 팔고 그다음에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투자로 접근했다가 이제 투기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해야 될 이제 방법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사님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예. 2차전지 내에서 어떤 주식이 좀 좋아 보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이제 가치하고의 괴리율 이제 네. 가장 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가장 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이제 종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저는 네 종목을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네 종목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막 최근에도 그러면 좀 뭐 담고 그러세요? 아니요, 최근에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그렇죠. 산 게 마지막이고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산 건 없습니다. 아, 예. 상관없으시고요. 예.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거 참 예. 저 와이프가 자꾸 말리더라고요. 주식 그만해라. 아. 불안하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한편에서는 그 전액 쪽, 예, 뭐 예, 예. 엔캠이라든지 예. 뭐 SKC 동반 뭐 이런 음. 쪽도 많이 주목하라고 하시는데 예, 예, 예. 이런 쪽은 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던 8종목은 이제 뭐랄까 해자,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그 압도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전액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제 해자가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해자가 있으면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캐파를 많이 증설하고 해서 이제 볼륨이 많이 커졌을 때 그 커진 볼륨에 따라서 이익도 같이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보통 되는데 해자가 있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 가격 결정권이 있어서 반면에 이제 해자가 없고 가격 결정권이 이제 부재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갖고 이제 외형은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유심히 좀 동박이나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K 배터리의 양극재는 거의 한국 업체들만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유미코아라든지 유럽 쪽에 유미코아라든지 이제 일본 쪽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경쟁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걔들은 기술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물량은 거의 안 써요. 한국 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 내에서만 양극재들만 좀 독보적인 그런 좀 지위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엔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 경쟁자가 중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IRA 규정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전해액 뭐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쟁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미국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증가할 물량들을 지금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물량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반영돼서 이제 엔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주가가 올랐고 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동박 쪽은 제가 정확하게 동박은 중국 쪽도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좀 그런데 동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동박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분리막은 이제 주요 경쟁자가 사실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제 아사히 카세이나 이제 도레 같은 경우가 이제 분리막하는 이제 SKIT나 그다음에 뭐죠 거기 삼성 SDI 납품하는 뭐 있습니다. 예, 네. 예, 찾아보시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경쟁자가 주로 일본이기 때문에 네. 일본은 지금 IRA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쪽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캐파를 이제 분리막 쪽은 일본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형태가 되고 주로 일본이 좀 실력이 더 좋아요 사실 솔직히 분리막은.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한테 좀 밀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좀 분리막 쪽은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안 좋은 좀 이제 그런 면이 있는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박 쪽은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이 없어가고 안 봐갖고 네.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을 좀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에코프로비엠은 갑 중에 갑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양극재가 아니고 양극 활물질이 맞습니다.
양극화 물질이라는 이제 까만 색깔의 가루예요. 네. 근데 그 가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그 양극화 물질 그 가루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 우수한 이제 뭐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 6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한 번 충전해서 500km가 넘게 이제 달리는 그런 멋진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CATL 쪽에 납품하는 이제 중국 뭐 양극재 업체가 있겠죠. 그런 애들 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벤츠처럼 차가 아예 망해버리거든요. 그 가루를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이 뭐랄까 성능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혜자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좀 갑 중에 갑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엔비디아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괜찮죠. 무조건 괜찮죠. 네. 거의 뭐 애플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좋고요. 예. 그다음 또 뭐라고? LG화학. LG 화학이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이나 쓸 수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그다음에 LG 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그다음에 금양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있는 SM랩이나 이제 이렇게 딱 6개예요 후보가. 네. 근데 LNF는 이제 LG 엔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 LNF는 좀 앞으로 쓰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좀 삼성이나 이제 SK 쪽에 많이 납품만 했으니까 LG 쪽하고도 아마 거래 관계 특이는 할 것 같은데 좀 일단 그렇고 자기네 모회사잖아요 LG 화학이. LG 화학 거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이제 많이 좀 늘리려고 할 거고 당연히.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그 금양 IR 맡을 때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LG 화학하고 그 거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NCMA라는 LG 화학 쪽에서 하는 이제 LG 엔솔에 들어가는 이제 NCMA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더해서 이제 안정성을 높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알루미늄만 넣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지르코늄이라는 아주 또 안정성이 높은 원소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알루미늄하고 지르코늄을 이제 합쳐주는 일을 금양이 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납품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21년부터 이제 LG 화학하고 좀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그쪽 얘기가 앞으로 이제 LG 엔솔에서 LG 화학 그 양극재를 한 절반 정도는 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LG 엔솔이 세계에서 제일 이제 잘 나가는 제일 큰 이제 배터리 회사고 거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50%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LG 화학이니까 네.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LG 엔솔 지분을 LG 화학이 81.82% 대략 한 82%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LG 화학의 시총을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분에다가 이제 우리는 50% 할인해 줘야 되니까 50% 디스카운트 한 금액이 대략 뭐 한 40조 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LG 화학의 시총이 뭐 35조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을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네. 플러스해서 이제 앞으로 LG 엔솔 쪽에 50% 양극재 공급하는 그 사업에다가 양극재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그 분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CNT 도전제라든지 이제 다양한 사업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또 LG 화학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플러스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LG가 또 그 생명공학이 되게 그 강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바이오 쪽에 이제 그런 가치 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원래 하던 이제 정밀화학 쪽에서도 이제 LG 화학은 잘하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가치가 이제 덤으로 다 공짜로 얻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니까 좋죠. 되게 좋죠. 제가 이제 에코프로 처음에 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때
앞으로 30배가 갈 거다라고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갖고 있는 거 이제 곱하기 50% 이제 DC한 거 그거 값어치만큼도 에코프로가 그때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BM 시총에다가 그러니까 지분에다가 곱하기 50%한 게 대략 뭐 한 3조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그때 2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플러스해서 이제 올해 상장해서 지금 거의 에코프로 모티 시총이 한 10조 넘어갈걸요. 10몇 조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리튬 가공하는 그 회사가 진짜 알짜거든요. 그것도 지분을 왕창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하는 에코프로 CNG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드린 거고 제 말대로 작년에 150만 원 갔었으니까 네. 6만 원, 7만 원에서 150만 원 숭배 올랐네. 예, 네. 1년 만에 숭배 올랐습니다. 그럼 와. 기업은 더 있죠. 네. 지금 떨어져서 60만 원이잖아요. 네. 지금도 10배 올랐습니다. 네. LG화학이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LG화학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큰 기대를 갖고 많은 금액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에코프로의 또 좋은 점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좋죠. 계시는데. 예, 포스코홀딩스 좋죠. 네. 올해는 포스코홀딩스 한 해가 되지 않겠나. 23년이 이제 에코프로의 해였다고 하면은 24년은 포스코홀딩스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근데 뭐 리튬 관련해서 좀 어려운가 봐요. 막 포스코 회장님이 아르헨티나 막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뭐 네.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네. 아마 이제 좀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리튬 염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아마 이제 추가 투자를 하러 아. 호수 하나 더 사려고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사면 좋죠. 네. 예, 지금 또 리튬 가격이 마침 좀 바닥권이어갖고 이제 네. 아마 물건이 좀 싸게 나올 텐데 쌀 때 더 사는 거 좋죠.